안녕하십니까.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저는 맹경순입니다. 이렇게 창밖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참 아름답지만 그 영동 지역 사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고생되시나요? 근데 이제 아침에요, 현관 나서서 도로까지 나오는데 눈이 좀 쌓였어요. 서울의 경우에는 아주 조금 쌓인 거죠. 조심조심 다리에 힘을 빼고 조심조심 걷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생각했어요. 다리에 힘은 왜 뺐지? 아마 본능적으로 넘어질 때 더 다칠까봐 힘을 쫙 빼고 그냥 조심조심 걸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인생 사는 거 별거 있어 얘기하지만 별거 있습니다. 좋은 게 별스러운 것은 참 좋지만 좋지 않은 게 별스러울 때는 절망스럽죠. 그럴 때는 눈 위를 걷는 것처럼 힘을 빼고 조심조심 잘 살피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더 여러분과 제가 이틀 쉬고 만나는 그런 시작이기도 합니다. 헬레나님, 또 푸아님 재빨리 와서 출첵해 주셨어요. 또 문광님, 시우이님, 동욱이맘 지현님, 하얗게 이쁜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제 아들 동욱이가 가장 좋아하는 로고송처럼 더불어 함께 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셨어요. 아주 월요일 아침 인사답게 아주 뭔가 희망에 찬 그런 내용으로 보내주셨네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좀비콤비님 출첵하셨고요. 윙스님, 울산도 눈이 온다고 하셨고요. 조니님, 납작버섯님, 또 맹철호님 포항사진 올려주셨는데요. 뽀리님께서도 두말할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다, 강릉사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정말 그 포항이나 강릉이나 사진 보니까 북유럽이나 러시아 사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좋지만 거기서 살아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큰일 났네요. 기온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어서 좀 빨리 녹지 않을까 기대도 하는데요. 로니님, 누워서 힘 빼고 남편과 같이 듣고 있으니까 더욱 아름답고 정겹습니다. 돈이라면 눈 부릅뜨고 챙겨가려는 재벌도 국회의원도 있으니 참 씁쓸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서민이 즐기는 여유를 모르겠죠 하셨습니다. 괴로워야 즐겁다. 닉네임이 대단히 심오하십니다. 눈이 모처럼 많이 와서 통근차 타고 여유를 즐기며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때는 정말 남이 운전하는 차 타는 것이 제일인데 그 운전하시는 분은 괴로우시겠죠? 힘을 하는 힘님 출첵 잘 봤습니다. 날토님, 날고 싶은 토끼님, 아이는 휴교라 아직도 고나게 자고 저도 수업 취소입니다. 수요일날 보강해야 되지만 토요일 대경 준비 모임에 어제도 강행군이라 쉬고 팠는데 자는 아이 옆 이불 속에서 음악 들으니 좋으네요. 새근새근 자는 애 옆에서 사각 가리는 호청 이불 속에서 자면 참 좋죠. 네, 토요일 대경 모임 어떠셨나 궁금하고요. 또 지난주에 있었던 그 강남 지역 모임 노년동 신사님께서 올려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정리 중이신가요? 너무 출퇴근하셨어요, 노년동 신사님. 네, 어떻게 보내셨는지 혹시 바쁘시지 않으면 올려주세요. 신사님, 달봉아빠님, 커피나무님, 네, 이렇게 눈 많이 오는 아침에도 출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국민TV 라디오는 전국의 보도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들이 있죠. 강릉 지역에 사시는 박영미 조합원께 전화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황하셨죠? 저희가 전화드려서. 예. 근데 그 지역 소식을 아무래도 거기 사시는 분이 생생하게 전해주실 것 같아서요. 예. 네. 아이고, 어떠셨어요? 저도 좀 늦게 일어났는데, 네. 눈이 지금도 아주 많이 내리고 있네요. 네, 뽀리님께서 사진 올려주신 거 보니까 이건 크리스마스 카드 같아요. 예.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고 어제까지도 아주 네. 많이 내렸었는데 네. 지금도 굵기가 네. 굉장히 굵게 많이 내리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 사람 키 어디 정도까지 왔어요?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키가 좀 작은데 아마 나가지도 못했거든요. 네. 어제 저녁만 해도 무릎 정도까지였으니까 더 이상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다니시죠? 그 강릉은 워낙 눈 이렇게 폭설이 많이 내려서 네. 평소에도 이제 제설 작업을 잘 해요. 잘 네. 해내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는 좀 뭐 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아파트 단지나 이런 길은 네.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며칠을 계속해서 오면은 하루 치우고 나도 또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예. 어떡하시나. 오늘 학교들도 개학하는 학교도 있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이도 오늘 개학하는데 네. 개학이 하루 미뤄졌어요. 일단은. 네. 예. 그런데 이 이렇게 정도로. 예. 이 동네 나가시고 이런 출입도 굉장히 불편하시겠는데요? 예, 그냥 집에 있는 게 좀 낫죠. 차를 가지고 나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차는 엄두도 못 내시겠어요. 근데 아파트 예. 같은데 시내는 괜찮지만 조금 떨어진 데 사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대단하시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좀 시내가 아니고 네. 좀 조금 외곽지에 사시는 분들은 이럴 때 아마 길이 두절되어서 네. 잠시 고립되는 상황이 매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최근 몇 년 일 아니에요? 2, 3년 일? 여기가 좀 원래 눈이 좀 많이 오기로 유명한 곳이래요. 네. 저도 이제 여기가 고향인 곳은 아니어서 네. 어릴 때 기억은 없는데 여기 네.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그렇다고 그래요. 굴을 파고 나와야 할 정도로 네. 눈이 많이 왔었다고. 네. 그러셨군요. 예, 지리적인 그런 영향인가 봐요. 네. 지난 토요일 그 지역 모임이 있으셨죠? 일요일이요. 일요일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눈 오는 날 가셨다고 김용민 국장님 예, 얘기하시던데 어떠셨어요, 분위기가? 몇 분 정도 오셨나요? 저희 강릉이 한 20분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명 정도 되셨던 것 같고 네. 예, 철원, 춘천, 원주 이렇게 쭉 차를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오셨는데 네. 거기서 오신 분들이 30명 좀 넘게 오신 것 같고 그래서 가족들 아이들 이렇게 하면은 네. 60명 정도 되었나? 5, 6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철원 원주에서 오시기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상 시간보다 한 2시간 정도 늦게 네. 2시간까지는 아니었어도 아무튼 네. 굉장히 늦게 오셨고 네. 강릉까지는 좀 오셨는데 강릉 들어와서 많이 고생하시고 차가 빠져서 네. 내려서 막 밀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인상 깊게 강릉을 왔다 가신 것 같아요. 대단한 열성이었어요. 그죠? 예. 네. 그거만큼 또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좋으셨어요? 예, 네. 아직도 저는 지금 가슴이 네. 두근두근하고 네. 어제 뵀던 그런 이제 잔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네. 꿈 같고 좋아요. 네. 그다 가신 고생하셨어도 다들 그 정도 마음들로 보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셨죠? 예, 저는 이제 저희 강원도 모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4번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첫 번째 모임에 나갔었고 그 후로는 이제 못 갔어요. 네. 원주에서 첫 번째 모임 할 때 한번 가고 그 후로는 여건이 안 돼서 못 가서 이제 되게 그리웠었는데 네, 어제 네. 예, 다시 뵌 분들도 많아서 너무 반가웠고 네. 또 이제 처음 뵙는 분도 있었고 네. 이제 무엇보다도 강릉에서는 몰랐어요. 서로 처음 강릉 분들은 네. 어제 처음 뵙는 거였거든요. 네. 저희 가족 빼고는. 네. 그게 이제 저는 너무 좋았죠. 이렇게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런 네. 이제 국민TV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같이 우리랑 살고 있는지 몰랐는데 어제 네. 이제 뵙고 그리고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 다시 버스 타고 가신 뒤에 네. 저희끼리 이제 다시 자리를 같이 해서 이제 네. 늦게까지 어제도 네. 이제 이제 늦게까지 같이 술도 한잔 하고 차도 네. 한잔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네. 같이 이제
계속 만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TV 개국 문제였겠죠? 예.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저도 이제 언론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TV 조합원이 되었는데 사실 그 조합이라는 것에 대한 네. 개념이 별로 없었죠. 네. 어제 최동석 이사님이 그것에 대한 이제 교육을 네. 해주셨어요. 네. 너무나 이제 잘 해주셔가지고 조합에 대한 좀 개념이 명확하게 서면서 네. 제가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확신을 갖게 됐고요. 네.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네. 얘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조합원들 좀 더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네. 많이 좀 이렇게 옆에 두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박영미 조합원께 오늘 아침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예. 근데 오늘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조곤조곤 차분하게 잘하세요?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지역별로 다 지역 소식 전해주실 리포터 우리 다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어제 모임에서 무리를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그러셨어요? 잘 이렇게 더 아름다운데 네. 잘 나오지 않아서 좀 그게 유감입니다. 아름다우실 때 네. 강릉 지역 소식 엮어가지고 한번 또 전화 연결 우리 하지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며칠 잘 넘기시기 바라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월요일 1부 순서 대신 읽어주는 문학입니다. 김동국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릉 영동 지역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서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참 편하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렇게 큰 눈을 경험하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예, 저도 원래 고향이 네. 쪽 진주 남쪽이라서요. 네. 예. 20살을 되기 전에는 거의 눈을 많이 못 봤고요. 예. 서울 와서 눈을 좀 많이 봤죠. 네. 하긴 부산이나 이렇게 남쪽 지역에 사시는 어린이들이 스케이트 경험을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년에 눈 한 번 보기가 힘드니까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저쪽 동남아시아 쪽에서 우리나라는 눈 구경 온다는 말을 실감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와버리면 정말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책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지난주에 카프카를 했는데 좀 많이 어려운 작가를 다뤘죠. 우리가 듣기에는 네. 선생님이 잘 풀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그렇구나 했는데 그날 방송 들으신 분들이 저한테 성체 듣다가 덮었어요. 예. 변신 듣다가 그만뒀어요. 예. 보다가 포기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카프카를 끝까지 본 게 없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래서 네. 쉬운 쉽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네. 일본 작가인데요. 미야자 겐지라는 작가의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작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신다 그래서 카프카를 재미있게 읽으신 김동수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작품을 읽으시면 어떤가 궁금했어요. 네. 은하철도의 밤 면 제목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은하철도 999 네, 참 유명한 만화라는 작품의 모티브가 된 거죠. 네. 예, 사실은 내용은 거의 다르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열차를 타고 우주를 이제 여행하는 내용, 그 모티브가 같은데 그 모티브가 워낙 강력해서요. 사실은 우주 여행을 기차를 타고 한다. 라는 게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그 만화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꼭 밤에만 이렇게. 은하철도 999는 사실 좀 내용이 암울하죠. 은하철도의 밤은 이제 그런 암울한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 좀 슬픈 내용이긴 해요. 미야자 켄지가 이제 동화 작가인데요. 이제 동화 작가로서 이제 쓴 아동들을 위한 문학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보다 어른들을 위한 책이라고 얘기하면
적당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읽는 동화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카프카랑 되게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에요. 네. 예, 1896년에 네. 태어나서 1933년에 37의 나이로 죽었거든요. 네. 카프카랑 시기도 좀 비슷하고요. 폐렴으로 사망을 했는데 37이 젊은 나이에 죽었죠. 예. 그러네요. 예. 일본의 이하테현이라는 지금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에서 조금 더 위쪽에 네. 있는 현인데요. 네. 이제 시골 마을이든 농촌 마을인데, 동화 작가이기도 했고, 뭐 시인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을 연구해서 뭐 농업 과학자이기도 네. 하고, 네. 뭐 이제 지역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했고,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이 많았어요. 생전에는 네. 별로 인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 뭐 인기 있다고 말하기도 참 민망한 게요. 네. 2권의 책을 냈어요. 시집, 뭐, 봄과 수라라는 시집하고요. 네. 동화집 주문이 많은 요리점이라는. 재밌네요. 예, 동화집을 2권을 어디 출판사에서 내주는 데가 없어서. 네. 자비로 출판을 했는데, 요 시집 같은 경우는 한 5권 정도가 팔렸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살아생전에는 문학가로서는 뭐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요. 네. 네.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작품들이 사람들한테 읽히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참 야비한 호기심이 5권 산 사람들은 엄청 부자 됐겠어요. 그렇겠네요. 예.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그런데 네. 자비를 냈다는 거 보니까는 뭐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아요. 네, 가난하지는 않았고요. 네. 부모님이 이제 전당포를 하셔서 비교적 유복하긴 했는데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미야자와 겐지 본인이 이걸 너무 싫어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등쳐먹어서 부자가 된다, 착취한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아버지의 돈을 뭐 일절 쓰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성공한 뭐 어떻게 보면 좀 유복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자신은 이제 농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농업을 배우고 이제 농촌에 가서 어떻게 보면 농민운동 같은 걸 한 사람이죠. 마치 톨스토이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톨스토이는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 다시 말하면 그렇죠. 워낙에 이제 대중적인 작가이기도 하고 대작가이기도 하고 이제 농민들로부터 거의 이제 추앙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미야자 겐지는 사실은 농민들한테도 별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와서 뭔가 뭐 새로운 품종도 개량한다고 그러고 농업 기술도 뭐 새롭게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하는 족족 사실은 많이 실패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농민들한테도 계속 뭐라 그럴까 약간 무시라고 할까요? 배척. 네, 배척 같은 거를 좀 당하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죽기 직전에는 이제 그래도 많은 농민들이 이제 이 미야자 겐지의 이 본심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희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긴 한데 조금 더 이제 길게 살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남긴 하죠. 그러니까 생애 자체가 좀 외롭네요. 많이 외롭네요.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카프카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카프카는 이제 이 보험공단에서 일하면서 사실은 그 일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성실하게 안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삶이라는 것의 중심을 문학에 뒀다면 이 미야자 겐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인이나 작가로서의 삶을 중심에 뒀다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농촌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까 이걸 더 자기 삶의 중심에 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학 같은 것들도 어떻게 하면 농민들을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불러다 놓고 막 얘기도 해주고 뭐 이런 일들도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참 심성이 맑고 고든 분이셨네요. 그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미야자 겐지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시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그 비에도 지지 않고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그 번역한 것도 권정생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죠? 강아지똥 몽시언니 쓰신 어떻게 보면 삶이 조금 비슷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읽을까요? 읽으세요. 선생님 좀 저희 같이 조금 소리가 매끄러운 사람이 읽으면 그 시의 맛이 좀 안 납니다. 네, 제가 그러면 좀 투박하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비에도 지지 않고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보라와 여름의 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을 가지고 욕심도 없고 절대 화내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하루 현미 4홉과 된장과 나물을 조금 먹으며 모든 일에 제 이익을 생각지 말고 잘 보고 들어 깨달아 그래서 잊지 않고 들판 소나무 숲속 그늘에 조그만 초가지붕 오두막에 살며 동에 병든 어린이가 있으면 찾아가서 간호해주고 서에 고달픈 어머니가 있으면 가서 그의 볕단을 대신 져주고 남의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가서 무서워 말라고 위로하고 북에 싸움과 소송이 있으면 쓸데없는 짓이니 그만두라 하고 가뭄이 들면 눈물을 흘리고 추운 여름엔 허둥대며 걷고 누구한테나 바보라 불려지고 칭찬도 듣지 않고 골칫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네, 참 좋습니다. 네, 되게 시가 소박하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니까 보면 이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고, 또 소박하게. 네, 그게 결코 또 야단스럽지도 않고. 그렇죠? 네. 된장과 나물 먹으면서 그런 소박한 삶을 살면서 이제 함께 나누고 사는 어떤 삶, 소박한 삶, 이걸 이제 미야자 겐지가 원했고요. 저는 그 구절이 제일 좋으네요.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가서 무서워 말라고 위로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썼다는 그 은하철도의 밤이요? 네. 어떻습니까? 어떤 책입니까? 예, 이 은하철도의 밤은 이 두 소년이 나와요. 두 소년이 이제 조반니하고 캄파넬라죠. 참 이것도 되게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민들과 일본의 농민들과 함께 살았던 이 미야자 겐지가 쓴 소설의 주인공 두 명이 둘 다 뭐 이태리 이름 같아요. 조반니하고 캄파넬라. 그 미야자 겐지가 에스페란토를 배우긴 했어요. 그래요. 그 인공어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인 에스페란토를 적극적으로 이제 배우고 가르치고. 그때는 완전히 죽은 언어라고 판정이 안 내려졌겠죠, 그 시절에. 그 시절에는 아직까지 이제 열심히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미야자 겐지는 굉장히 이상주의자예요. 뭐 이제 같이 나누고 소통하고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과 특히 이제 미야자 겐지가 그 후대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되게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 은하철도 999도 있지만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거기 나오는 어떤 세계들.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오는 세계들도 굉장히 이 현실하고는 좀 다른 환상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일본도 아닌 유럽적인 공간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굳이 이제 일본의 토속적인 것 이런 것들보다 그냥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반니라는 주인공하고 이제 같은 반 친구인 캄파넬라가 있는데 이 조반니는 굉장히 이 수줍고 내성적인 친구죠. 수줍고 내성적인 이유가 뭐 원래 성격이 그런 것도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이제 멀리 가시고, 어머니는 이제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시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어린 나이에 인쇄소에서 일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집안 살림도 하고 요런 친구거든요.
이제 이 수줍은 친구고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들한테 조금 왕따 비슷한 걸 좀 당하는 그래서 늘 외로운 친구. 자기네요. 미야자와 겐지네요. 예, 본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조반니라는 친구 어느 날 이 켄타우루스 축제라고 해서 별 축제 네. 날에 이제 놀러 가죠. 이제 같이 이제 친구들 역시나 이제 이 같이 놀아지는 친구가 없어서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별들을 보고 있는데 네. 그때 갑자기 이제 기차가 나타나는 거죠. 환상. 네. 네. 그래서 그 철도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제 기차를 탔더니 보니까 이제 자기한테 그래도 좀 우호적이었던 그 캄파넬라는 친구가 같이 네. 그 안에 이제 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이제 별들 사이를 말 그대로 이제 은하수를 이렇게 쭉 여행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 은하철도 999도 그런데 보면 이제 각 별들을 이렇게 계속 네. 돌아가죠. 네. 그 어린 왕자도 약간 그런 설정들이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소설에서 이 동화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그 별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주로 이제 뭐라 그럴까 큰 교훈적인 내용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담기보다는 네. 미야자키 겐지가 이제 자기의 시나 문학 같은 걸 얘기할 때 이제 이미지 스케치, 뭐 심상 스케치 이런 말 쓰거든요. 워낙에 이제 이 자연가 이 같이 이 호흡하는 삶 같은 거를 이제 생각했던 사람이고, 네. 뭐 이제 지질학을 연구해서 광물이나 이런 지구나 우주나 뭐 이런 과학적인 지식도 굉장히 풍부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별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짧은 에피소드들을 네. 이제 계속 쭉 보이거든요. 네. 주로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조반니도 그렇고 이제 캄파넬라도 묻는 게 진정한 행복이란 뭐지? 뭐 이게 이제 사실은 네. 주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결국 그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좀 드러나죠. 네. 네. 그래,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왜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 내가 전생에 어느 성의 공주였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띄워서, 네. 나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제3자가 돼서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 은하철도의 밤도 보면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외로움과 또 아까 시에도 왜 제가 감명 들었던 그 죽음에 대한 것도 위로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어떤 외롭지만 따뜻한 그런 분위기의 문학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이 조금 슬픈데요. 네. 어떻게 되냐면 이 열차를 계속 타고 가다가 이제 다양한 이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죠. 환상적인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가다가 새잡이, 새를 잡는 사람들 만나는데 이 새를 잡는 아저씨가 하는 게 이 백로하고 기러기를 잡아요. 그걸 잡았는데 이제 과자가 되는 거죠. 그걸 책갈피 속에 넣어두면 이게 과자가 돼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그래서 이 새잡이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백로라는 거는 은하수의 모래가 굳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거다. 근데 은하수 모래라는 게 이제 별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백로를 잡아서 은하수의 빛에 열을 담궈두면 이거 맛있는 과자가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 주로 이제 그런 환상적인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고 뭐 거기 근데 사실은 이 은하철도가 이 별들 사이를 여행하는데 중간에 가면서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게 거기에 이제 탄 손님들 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이건 뭐 타이타닉 얘기 같기도 한데요. 빙산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여기더라 기차더라. 사실은 죽은 거죠. 예, 죽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싣고 가는 철도거든요. 예. 물론 이제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좀 개기스럽거나 어둡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래서 쭉 이 북두칠성에서 시작된 여행이 남십자성까지 가서 이제
여행이 끝을 맺어요. 네. 빛나는 십자가에서 네. 사람들이 이제 막 내리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그렇게 내리면 조반니하고 캄파넬라 둘만 남죠.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조반니가 창밖을 보다가 봤더니 이제 캄파넬라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네. 남아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잠이 깨요. 네. 아까 그 축제 그 밤에 이제 있던 언덕 위에 이제 자기가 혼자 있는 거. 깬 거죠. 이 은하철도를 타고 여행했던 건 다 어떻게 보면 꿈인데, 네. 문제는 아래가 시끌시끌해서 내려가 보니까, 네. 사실은 캄파넬라가 이 조반니를 놀리던 친구가 물에 빠졌는데, 이제 그 친구를 구해주려고 이제 사실은 네. 물에 뛰어들어서 죽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캄파넬라가 이제 마지막 죽고 나서, 이 별들의 원래 이제 죽음은 별이 된다고 하니까 이 별들로 가는 그 여행에 사실은 이 조반니가 이제 동행을 네, 한 거죠. 네. 이제 자기는 다시 돌아오고. 네. 그래서 친구가 죽는데 이 캄파넬라가 가면서 이제 조반니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행복이란 게 뭐냐 그걸 이제 보여주는 몇 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조반니가 얘기할 때 나는 행복이라는 게 모두에게 희생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네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전갈자리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가다가 이제 반짝이는 전갈자리를 보면서 전갈은 좋은 벌레냐 나쁜 벌레냐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캄파넬라랑 조반니랑 네. 막 하다가 이 좋은 벌레야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전갈이 어느 날 이제 족제비한테 막 쫓겨요. 네. 족제비한테 막 쫓기고 이제 족제비가 이제 전갈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쫓겨서 이제 도망가다 이제 우물에 떨어지거든요. 네. 이제 이를테면 이제 우물에 떨어져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죽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전갈이 생각을 하죠. 나는 이때까지 수많은 그 벌레들을 잡아먹고 그들 죽여서 이렇게 살았는데 족제비가 날 좀 먹겠다는데 내가 그걸 살겠다고 그렇게 도망치고 해서 이 우물까지 결국 떨어졌구나. 물에 빠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족제비가 하루 더 살 수 있다면 심지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희생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전갈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끝나자 이제 전갈이 갑자기 이제 별이 돼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 전갈자리가 거죠.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전갈자리가 되는 네.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희생하는 삶, 네. 이제 나누는 삶, 타인을 배려하는 삶,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캄파넬라가 이제 아주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물에 빠진 거죠. 친구를 구해 주려고 이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걸 뭐 한상적인 어떤 은하 여행의 소설로도 볼 수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조반니에게는 이를테면 성장 소설 그렇죠. 같은 거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늘 외롭고 네. 친구들한테도 왕따를 네, 당하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내가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뭐 이런 여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캄파넬라랑 그 동행을 하면서 조반니가 이제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글쎄, 지금 이제 스토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이걸 썼을 때 미야자와 겐지가 참 정말 외롭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사는 동네의 어떤 그걸보다 왜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꾸미면서 네.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걸 많은 거를 거기다가 표현했잖아요. 네. 그런 외로움이 잘 네. 진짜 문장마다 잘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볼 수 있는 별 이야기에다가 내가 글 쓴다는 거는 참 외로운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예. 그런데 성장 소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굳이 말한다면 이것을 자녀와 같이 봐도 어머니가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으네요. 네, 뭐 아이들하고 같이 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아이들이 좀 많이 울 것 같은 생각이. 예. 아니요, 좀 울어야 돼요. 예. 그것도 필요하죠. 예. 근데 그 시대에 네. 그 시대에 이 작가가 썼다는 것은 뭐 시대에 얘기하고 싶은 점도 있었겠죠.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요. 네. 이제 이
사실은 이 소설이 정확히 언제 쓰여진 소설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사후에 출간된 소설이고 네. 계속해서 이제 평생 살면서 네.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뭐 중간에 이제 유실된 원고지 면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896년부터 33년이니까 딱 일본이 이제 패전하기 전이잖아요. 네. 그죠? 패전하기 전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의 식민 정책을 강하게 추구하고 팽창주의고 팽창주의, 침략주의고 네. 네, 침략하고 그러니까 이 나누고 배려하고 혹은 뭐 이런 삶보다는 어떻게든 더 가지고 그렇죠. 뺏고 또 네. 뭐 힘을 기르고 뭐 이런 삶이요. 이런 뭐 어떤 세계 네. 당시에 이제 세태였다면 겐지는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그걸 반대하거나 혹은 뭐 저항하거나 이런 명시적인 언어로 직설법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간접적으로 이제 그걸 비판하고 있는 그런 것 것이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작가로서 성공하기는 참 어려웠겠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예, 참 그런 게 지금은 이제 워낙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표현 좋아하진 않는데 뭐 일본의 국민 작가라고 네. 해야 될까? 뭐 교과서에도 실리고요. 네. 일본 교과서에도 실리고 뭐 일본인이라면 이제 다 알고 있는 네. 작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참 작곡가나 작가나 이렇게 평생에 너무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일생이 끝나면 참 안타깝죠. 조금 말년에 누리고 갔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권정생 선생님 네.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근데 이 성공을 했지만 뭐 그걸 뭐라 그럴까 이 부유한 삶으로 누리시진 않으셨잖아요. 네, 네. 그 계속 평생을 그 주위에 살던 분들은 되게 가난뱅인 줄 네, 알았는데 네, 알고 네, 보니 네. 이렇게 유명한 네. 네. 그건 그런 뭐 그분의 선택이잖아요. 예. 근데 선택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렇죠. 예. 그건 네. 좀 아쉽네요. 네. 네, 오늘 김동수 선생님께서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갖고 오신 거 보니까 뭐 분량도 그렇게 많지 네, 않고. 되게 짧은 소설이에요. 뭐 카프카에 너무 겁먹은 사람들을 예. 위해서. 네, 오늘 재밌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게시판이 아니라 화보 게시판입니다. 미스터 포스트맨께서 강릉 모임 사진 여러 장 올려주셨고요. 백마고지님 사진이 오늘 1등입니다. 압권입니다. 견인차도 필요 없이 버스도 사람이 밀어 눈밭에서 꺼내는 대단한 강원도 조합원. 지금 빨간 대절 버스를요. 지금 한 6분이 뒤에서 밀고 계십니다. 길을까지 무사히 나왔네요. 중년공취생 이뻐한 세상님, 새뜬맘, 커피나무님, 옥마리님, 여름폭설님, 정말 감동적인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희망님, 관조님, 또 고속불가님은 변호인과 또 하나의 약속 영화 2편을 내리앉아서 보셨대요. 4시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 내용이. 그래서 이 두 영화를 한꺼번에 보실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가시라고 올려주셨어요. 톨카님은 국민TV 라디오 매일 교양 과목 듣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셨고요. 별꽃 로사님, JIS0359님, 옥마리님, 나르데스님, 소잡사님, 소녀님, 잉여님. 네, 이 눈 오는 날 다 출첵해 주셨어요. 2.5님, 부산 지하철 광고 모금이 지난주 마감됐습니다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하셨어요. 부산 경남 지역 협의회 게시판에 결과를 정리해서 올려두셨다고 링크 올려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검은별님, 코카님, 아까 그 박영미 조합원 방송 연결된 거 들으시고 잉여님께서 리포터 자격 충분하시다고 격려액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생님이 오늘 올려주신 거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그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 TV 개국 설명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
월드컵 럽 37 이건 이제 주소고요. 저희 그 빌딩 지하 1층 국민 카페에서 있습니다. 설명의 내용은요. 뉴스 타이틀, 뉴스 시간대, 제약 제휴 공개 상황, 방송 방식, 뉴스 차별화 방안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민 TV 카페에서 있으니까 또 많이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별거로사님께서 아주 정말 특별한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겨울 새들을 위한 푸드트리래요. 지금 그 나무에 식빵, 과일 이런 거 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마치 왜 크리스마스 트리에 선물 달아놓는 것처럼 겨울 새들을 위한 것입니다. 헨젤과 그레텔 얘기에도 나오듯이 빵 좋아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겨울 새들 얘기죠. 식빵, 사과, 땅콩 같은 거. 그 대신에 일반 밀가루로 만든 건 안 되고요. 유기농 친환경 인증받은 제품들로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농약 성분이 작은 새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갈매기를 가까이 보고 싶다고 과자 주지 말. 특히 왜 튀긴 과자들, 기름에 튀긴 과자들 그것은 참 나쁘죠. 그런데 그냥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주게 되는 것 같은데요. 별꽃 로사님 대단하십니다.